우리는 흔히 진솔한 대화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전부 대답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침묵해야 할 순간 6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비난해. 말로 답하면 비난이 커지지만 침묵하면 비난은 스스로 사라진다. 김수연 씨는 60대 후반의 은퇴자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온 그는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면서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인 정우 씨가 모임에서 김수연 씨에게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듣기로는 네가 우리 모임에서 자꾸 다른 친구들 흉을 본다던데 정말 실망이야.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정우 씨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순간 마음이 아프고 억울했습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김수연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해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반박할까? 그런데 김수연 씨는 무심결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그 순간을 넘긴 것입니다. 모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며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김수연 씨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말이 엉킬 수도 있고 오히려 정우 씨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불편한 기억을 남겼을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정우 씨는 김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그날 미안해. 내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괜히 나서서 미안해. 이 대화에서 드러나듯 김수연 씨의 침묵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정우 씨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침묵이란 때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실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반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지혜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퇴계이황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논쟁을 멈추게 하는 가장 단단한 벽이다. 그 벽을 넘어서는 자는 없다. 김순자 씨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3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고 이제는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자녀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모두 모여 김순자 씨의 집에서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째인 현수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유언을 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둘째인 미정은 유언이 너무 오래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맞게 재산 분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는 이에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을 함부로 바꾸는 건 옳지 않아.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 남기신 유언이잖아. 두 사람의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셋째인 승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자녀들의 말싸움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며 슬픔을 느꼈지만 그 순간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자녀들에게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녀들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점차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고 결국 대화는 차분해졌습니다. 김순자 씨의 침묵은 자녀들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한쪽의 편을 들었더라면 자녀들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가족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가족의 화합을 지킬 수 있었고 자녀들 간의 신뢰와 존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논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김순자 씨처럼 침묵 속에서 상대방을 지켜보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표현이 아닐까요? 세 번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높아질 때 침묵은 그 파도를 넘는 다리가 된다. 이정자 씨는 50대 후반의 주부로 그녀에게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워 종종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어느 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자 씨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의 안부를 묻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준호는 이 말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야. 이정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응원하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반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서운함과 화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애쓰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니?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이정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차츰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식사를 마친 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정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도 내가 힘든 걸 잘 알고 있어.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말해줘.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여러분이 이정자 씨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도 지켰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침묵이 주는 선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침묵은 산처럼 무겁다. 그 무게가 갈등을 눌러준다. 이정우 씨는 50대 초반의 사업가로 오랜 친구인 강민수 씨와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업을 시작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씨는 회사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민수 씨는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신중한 성향은 무리한 확장이 오히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우 씨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강민수 씨는 그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네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야. 무리한 확장은 우리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이정우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친구이자 동업자인 강민수 씨의 반대는 그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며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둘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강민수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대방의 우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회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이정우 씨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이정우 씨는 강민수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그때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무리한 확장보다는 우리 회사가 현재 위치에서 더 탄탄해지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너의 의견을 더 듣고 싶어. 강민수 씨는 이정우 씨의 차분한 태도에 감동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이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현명하고 조화로운 결정을 내릴 여유를 갖게 됩니다. 5번째,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로써 시작될 수 있으나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박정호 씨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해온 덕분에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병상을 지키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같이 병원에 들러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기 전과는 달리 그녀의 미소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수없이 했던 말이었고 그 말이 아내에게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가 그 순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전해지는 정호 씨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호 씨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정호 씨는 병원을 떠나면서 마음 깊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침묵은 그 사랑을 더욱 진하게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이어줄 것입니다. 6번째, 주자는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성훈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오랜 시간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훈 씨는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산사의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를 반겼고 그는 그곳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은 성훈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여기에선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성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성훈 씨는 절에서 하루하루를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스님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던 많은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훈 씨는 스님과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삶의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대면할 때 그 답이 자연스레 드러나게 됩니다. 성훈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문득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며 그는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때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며 삶의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침묵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조용한 이야기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